제2장 정점 처리, 영어로는 버텍스 프로세싱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게임의 제작 단계를 3단계, 모델링, 애니메이션, 렌더링 이렇게 나타냈었는데요. 사실 이전에 애니메이션 전에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 렌더링 뭐 이런 단계로도 나타냈었는데요. 자, 이렇게 제작 단계에서 제2장, 특히나 우리 책에서는요, 그 중에 이 렌더링 단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자,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정점 처리, 두 번째 레스터와, 세 번째 프래그먼트 처리, 네 번째 출력 병합. 이 4단계가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단계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면, 첫 번째 정점 처리는 정점 버퍼의 정점에 대해서 변환 등의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3D 맥스로 모델링한 트라이앵글 3가지 정점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변환입니다. 변환, SRT, 스케일링,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확대, 회전, 이동 이런 변환 등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정점 변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스터화 단계에서는 변환된 정점에 대해서 정의된 폴리곤 내부를 채우는 프래그먼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프래그먼트는 컬러 버퍼의 픽셀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의 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래그먼트는 이 삼각형 안을 채우는 이 픽셀의 데이터, 픽셀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의 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프래그먼트가 최종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출력 병합을 거치면서 삼각형이 겹치게 되면 눈에 가까운 삼각형의 프래그먼트가 픽셀로 결정이 될 거고요. 만약 두 개의 삼각형이 반투명하다 그러면 색깔을 섞을 거예요. 하여간 이게 삼각형 안의 픽셀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모음인 프래그먼트를 결정하는 게 레스터화다. 자, 그리고 컬러 버퍼는 화면을 구성한 픽셀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프래그먼트 처리. 프래그먼트 처리는 각각의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색상을 결정하는 건데요. 색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텍스처 매핑이나 혹은 조명에 의해서 색깔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력 병합,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삼각형이 겹치게 되면 불투명하며 눈에 가까운 삼각형의 프래그먼트가 컬러 버퍼에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두 개의 삼각형이 반투명하다 그러면 색깔을 섞어서 컬러 버퍼의 색깔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4단계는 또 프로그래밍 가능한 단계와 프로그래밍 할 수 없는 하드웨어로 고정된 단계, 이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단계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정점 처리와 프래그먼트 처리입니다. 정점 처리와 프래그먼트 처리는 쉐이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다. 정점 처리는 정점 쉐이더 혹은 버텍스 쉐이더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고요. 프래그먼트 처리에서 쉐이더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혹은 픽셀 쉐이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룰 수 있다. 나머지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이 레스터화와 출력 병합은 하드웨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파라미터를 통해서 작동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점 처리에 관해서 다룰 텐데요. 정점 처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변환. 변환은 SRT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S 스케일링 확대, R 로테이트 회전, T 트랜슬레이트 이동. 이 SRT가 변환이고요. 그 다음에 조명,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정점 처리에 해당합니다. 정점 처리는 변환, 조명, 애니메이션 등인데 이 삼각형의 정점을 변환하는 거, 그거를 주로 2장에서 다룰 거다. 자, 그러면은 정점의 변환은 또 크게 3가지 변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드 변환. 자, 월드 변환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래픽 디자이너가 3D 맥스로 각각을 모델링한 모델들을 각각의 모델마다 좌표계가 따로 있어요. 오브젝트 좌표계 혹은 모델 좌표계라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 좌표계에서 월드 좌표계를 변환을 해주는 게 월드 변환입니다. 이 월드 좌표계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게임 월드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원점을 딱 하나 정해놓고 각각의 오브젝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 월드 변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케일링, 로테이트, 트랜슬레이트 해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게임 월드 내에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게 월드 변환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공간으로 또 변환을 해줘야 돼요. 카메라 공간으로 왜 변환을 해야 되느냐?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거나 그러면은 화면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요. 고개를 돌리게 되면은 고개를 돌린 방향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카메라 공간을 바뀌어야 된다. 그게 뷰 변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3차원 공간을 2차원 모니터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 공간을 이제 클립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월드 변환, 이제 월드 변환을 배울 텐데, 월드 변환과 뷰 변환은 앞인 변환이라고 해서 각각의 공간에 있는 정점들은 이 선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게 앞인 변환이고요. 선형 변환, 이게 스케일링과 로테이션, 이제 축소, 확대, 회전 등이 이제 선형 변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은 이제 선형 변환이 또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확대 같은 경우에는 행렬로 나타내면은 대각선이 해당하는 부분의 값을 써주고 나머지를 다 0으로 표시하면은 축소 확대가 됩니다. 이때 대각선에 들어있는 축소 확대 인자가 균등하면 균등 축소 확대예요. 모든 인자가 동일할 때. 하지만 이 대각선에 있는 인자가 균등하지 않으면은 비균등 축소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화면에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를 이제 인자를 x축으로 2배, y축으로 2배를 이제 늘리면은 동일하게 x축으로도 2배, y축으로도 2배가 확대가 될 텐데 이거는 균등 축소 확대 행렬이고요. 근데 만약에 x축으로는 2배, y축으로는 1배 이렇게 비균등하게 하면은 x축으로만 뚱뚱하게 되는 거죠. 이거면 비균등 축소 확대가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x축으로는 1배, y축으로는 2분의 1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아래로 줄어들게 됩니다. x축으로는 변함이 없고요. 이렇게 변환하는 게 이제 비균등 축소 확대라고 한다. 이제 비균등 축소 확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API나 게임 엔진에서는 이제 이 비균등 축소 확대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비균등 축소 확대는 이제 좀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변환.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직교 좌표계에서 회전 변환 행렬을 어떻게 구했냐면 이제 벡터 p가 있는데 벡터 p의 좌표는 x하고 y고요. 그때 벡터 p가 x축과 이루는 각도는 파이가 있었고 이제 정점 p를 원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서 p'을 만들었다. p'은 x'과 y'인데 이걸 만들었을 때 이 p'을 만드는 변환 행렬을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이 벡터 p에서 x, y를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원점에서 정점 p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그거를 r이라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x의 길이는 r 코사인 파이 그리고 y의 길이는 r 사인 파이다. 이런 걸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r 코사인 파이, r 사인 파이가 x 좌표, y 좌표의 길이다. 그러면은 p 프라임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을 구해보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도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x 프라임은 이제 r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그리고 y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r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의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것을 따로따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장에 보시면은 삼각함수의 합차의 공식이라고 나오는데요. 오일러가 만든 공식 중에 자연대수 2는 2.7 얼마 나타내는 그 자연대수예요. 2의 알파 i승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i 사인 알파다. 그래서 i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복소수. 다시 한번 이 2의 알파 i승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i 사인 알파다. 이게 오일러 공식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합차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자, 어떻게 유도하느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i승은 분해를 다시 할 수 있죠. 2의 알파 i승 곱하기 2의 베타 i승. 그러면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i는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i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i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플러스 i 사인 베타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복소수와 복소수가 같다면 양 변의 실수에 해당하는 실수 파트끼리 같아야 돼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실수 파트는 보시면은 아랫변에서 실수가 나오는 부분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근데 i의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합의 공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허수 파트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i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i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래서 사인의 합의 공식과
코사인의 합의 공식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유도가 되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었고요. 이걸 이용해서 보시면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합의 공식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파이 사인 세타다. 그러면은 여기 x가 r 코사인 파이니까 r 코사인 파이를 x로 바꾸고요. 마찬가지로 r 사인 파이도 y로 바꿔서 r 코사인 세타 빼기 y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도 사인 합의 공식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y는 r 사인 파이니까 r 사인 파이는 y로 r 코사인 파이는 x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나타내보면 최종적으로 x 프라임 y 프라임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회전 변환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외울 때 꼬마 신신 꼬 보통 이렇게 외우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해서 꼬마 신신 꼬.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오픈 GL 방식이에요. 오픈 GL의 변환 행렬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열 벡터가 벡터가 열로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이제 변환 행렬의 오른쪽에 열로 나타내고 이제 변환은 왼쪽에 행렬로 나타납니다. 이 방식이 오픈 GL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다이렉트 X에서는 이제 열 벡터로 안 나타내고 왼쪽에 행 벡터로 나타냅니다. 근데 행 벡터로 나타내면 변환 행렬은 반드시 오른쪽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2차원으로 나타낸 이 회전 변환 행렬은 3차원으로 확대를 시킬 수가 있어요. 3차원으로 확대를 시킬 때는 Z축을 중심으로 회전 변환한다. 그러면은 Z'은 Z값과 똑같아요. 따라서 회전 변환 행렬은 Z값이 1이 되고 이제 또 꼬마 신신거 나타내고 나머지를 0으로 쓴다. 나머지 X축을 중심으로 3차원 변환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 X값이 1이 되고 나머지는 0으로 하고 꼬마 신신고 Y축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은 Y값이 1이고 꼬 마신 신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축소 확대했고 회전 변환했고 마지막으로 이동 변환. 이동 변환은 선형 변환으로 나타낼 수 없고 벡터의 덧셈으로 나타내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 변환들을 복합 변환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회전하고 그 다음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복합 변환 행렬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복합 행렬을 이제 정점 열 벡터에다가 이제 복합됐기 때문에 한 번씩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행렬을 여러 번 곱하는 것보다 복합 행렬을 만들어서 한 번씩 곱하는 게 이제 계산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이동 변환들도 이제 행렬로 나타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동 변환을 행렬로 표현하고 싶어서 3차원 직교 좌표계, 영어로는 카테시안 좌표계, 4차원 동차 좌표계로 확장을 시키겠다. 3차원 직교 좌표계를 4차원 동차 좌표계로 확장을 시키는 방법은 그냥 맨 마지막에 1을 써주면 됩니다. x, y, z 1 이렇게 4차원으로 확대시키면은 열 벡터를 이제 x, y, z 1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동 변화는 이동 벡터 dx, dy, dz를 쓰고 대각선에 1을 써주게 되면은 이게 4차원 4x4 이동 변환 행렬이 된다. 이렇게 이동 변환 행렬을 만들면은 이제부터는 축소 확대 아까 축소 확대 인자에다가 마지막에 1만 추가하면 되고요. 회전 변환도 마지막에 대각선에다 1만 추가하면은 회전 변환이 됩니다. 4x4 행렬로 확장이 돼요. 따라서 확대, 회전, 이동을 전부 다 행렬로 나타낼 수 있고요. 복합 변환도 행렬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동 변환을 행렬로 표현하고 싶어서 3차원 직교 좌표계를 4차원 좌표계로 만든 것을 동차 좌표계라고 한다. 왜 동차 좌표계라고 하냐면요. 4차원 변환으로 나타낸 이 동차 좌표계는 나중에 직교 좌표계로 다시 한번 변환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직교 좌표계로 다시 변환을 할 때는요. 이 W로 나눠줍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동차 좌표계, 이 4차원 좌표계가 1, 2, 3, 1, 1, 2, 4, 6, 2, 3, 6, 9, 3 이거를 전부 다 이 W 값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직교 좌표계 값이 이제 1, 2, 3 이렇게 다 똑같아져요. 따라서 동일한 직교 좌표계로 변환될 수 있는 이 4차원 좌표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동차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이 4차원 동차 좌표계를 3차원 직교 좌표계로 이제 카테시안 좌표계로 변환해줘야 되는데 변환하는 방법은 W로 나눠주면은 직교 좌표계로 바뀐다. 나중에 투영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W로 나눠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월드 변환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3D 맥스에서 모델링 한 9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9. 이러면은 이제 오브젝트 좌표계 9의 원점이 자기 중심에 따로 갖고 있어요. 또 이 주전자도 이제 이 디자이너가 만들었고 이 주전자도 이제 자신만의 오브젝트 좌표계를 따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브젝트 각각의 좌표계를 따로따로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월드 변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게임 월드로 정점을 하나 딱 만들어요. 이게 월드 좌표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지금부터 여기에 원점이야. 여기서부터 X, Y, Z 축이 오른손 좌표계로 딱 정해졌어. 그렇게 좌표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월드 좌표계로 오브젝트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올 때 지금 어떻게 갖고 왔느냐. 이 구는 이제 확대를 해서 갖고 왔고요. 주전자는 이제 회전을 하고 이동을 해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월드 좌표계로 회전, 확대, 이동을 해서 모으는 거를 월드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했었죠. 이 대각선으로 확대 인자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균등 확대를 했다. 두 배, 두 배, 두 배를 확대를 했고요.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회전을 하고 이동을 했느냐. 그러면은 Y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축 방향으로 7만큼 이동했네요. 그럼 이제 Y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했습니다. X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변환 행렬, Y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변환, Z축을 중심으로 회전 변환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Y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변환 행렬. 근데 Y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플러스 90도를 회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코사인 90도, 이제 코사인 함수에서 90도는 0이죠. 사인 90도, 사인 함수에서 90도도 1, 마이너스 사인 90도는 마이너스 1, 코사인 90도에서 0. 회전 변환 행렬이 이제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주전자 입구에 해당하는 0, 2, 3을 이제 회전 변환을 하면은 3, 2,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동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동 변환은 이제 X축으로 7만큼 이동했습니다. 이게 3이 10이 됐으니까 이제 7만큼 이동하는 이동 변환 행렬이다. 이게 이동 변환 행렬의 모습이잖아요. 이 3, 2, 0에다가 이동 변환 행렬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10, 2, 0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복합 변환 행렬을 이제 오픈GL 이 정점이 오른쪽에서 열 벡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먼저 변환되는 걸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이제 먼저 변환되는 오른쪽에 로테이트,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그래야지 복합 변환 행렬이 오른쪽 열 벡터에 적용될 때 회전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GL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이제 양의 각이라고 합니다. Y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 이제 Y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게 이제 플러스 90도로 회전한 거예요. Y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이제 플러스 90도인데 만약에 Y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 그러면 사이도 이거는 마이너스 90도 회전한 겁니다. 오픈GL에서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90도 하면은 마이너스 90도.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90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각함수. 이거는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제 사인 세타는 C분의 A, 코사인 세타는 C분의 B, 탄젠트 세타는 B분의 A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사인 30도는 2분의 1, 뭐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부터 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오일러 변환이 있습니다. 오일러 변환은 어떤 특정한 물체를 이제 X축, Y축, Z축 중심으로 하고 차례로 회전을 해서 그 물체 이제 특정한 방향을 갖도록 하는 게 이제 오일러 변환이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좌표축을 중심으로 한 그 회전 각도를 이제 오일러 각도라고 하고 이제 이 세 개의 회전 변환을 이제 결합을 한 게 이제 오일러 변환이다. 지금 보면은 이제 X축을 중심으로 이제 플러스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Y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니까 이제 마이너스 90도, Z축을 중심으로 이제 반시계 방향 플러스 30도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은 X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Y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Z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각각의 변화는 합한 거를 이제 오일러 변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일러 변환은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짐벌락 현상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
이제 나중에 보관을 할 때 이제 제대로 보관이 안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환을 할 때 또 알아야 되는 게 법선 벡터. 법선 벡터를 영어로는 노멀 벡터라고 하는데, 이제 이 법선 벡터를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법선 벡터의 변환을 할 때 축소 확대를 비균등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변환 행렬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림을 보면은 저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삼각형 면이라고 봅시다. 삼각형 면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법선 벡터가 있어요. 초록색 화살표. 법선 벡터가 이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을 이제 비균등 축소 확대를 했어요. x축으로 2분의 1, 이제 y축으로 1만큼. 그러면 x축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변환을 했는데 이 법선 벡터를 비균등 축소 확대를 적용시킨 법선 벡터를 봤는데 이게 면의 수직이 아닌 거예요. 즉 이제 법선 벡터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서 이 법선 벡터를 비균등 축소 확대할 때는 그냥 적용하면 안 되고 이제 그 변환 행렬을 역행렬을 한 다음에 전치 행렬을 구해서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역행렬과 전치 행렬, 이제 2/2 행렬의 역행렬은 이제 행렬식 이제 AD-BC분의 1 거기다가 이제 DA-B-C 이렇게 하는 게 2/2 행렬의 역행렬이죠. 3/4, 4/4 행렬의 역행렬은 만들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전치 행렬, 2행 3열 전치 행렬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을 바꾸는 거죠. 3행 2열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치 행렬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균등 축소 확대 행렬에 대해서 이제 역행렬을 하고 전치 행렬을 해서 그거를 법선 벡터에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여전히 비균등 축소 확대된 삼각형인데 법선 벡터가 이제 제대로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균등 축소 확대를 시키려면 이제 법선 벡터를 적용시킬 때는 그 변환에 역행렬의 전치 행렬을 구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임 엔진에서는 비균등 축소 확대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